이게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죠. BJ 창현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가진 분인데 영상이 다 삭제가 됐다가 막 다시 막 복구가 됐다가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원곡을 영상에 그대로 삽입하거나 원곡 MR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 노래방 반주를 제공하는 뭐 금성이라든가 이런 업체와 다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료를 지급을 하고 이제 문제없이 지금은 쓰는 게 됐었는데, 요분은 수익을 엄청 내다가 갑자기 이 채널 자체가 이제 폭파가 될 뻔해서 지금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음악 커버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영상입니다. 이게 뭐 어떤 영상이라고는, 어떤 노래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커버곡이에요. 이제 커버곡을 올린 건데 그 이제 음반 제작사 측에서는 표절이다 내지는 저작권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이제 걸어온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본보기로 지금 걸린 거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 방어 내용입니다. 베이스 소리가 다르다. 위에 거는 원곡이고 이 부분 보시면 이제 파장이 좀 다르죠? 이렇게 지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원곡인데 우리는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요렇게 됐다. 요거는 이게 원곡은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우리 거는 요렇게 심하다가 심한 부분, 그리고 여긴 또 얌전해지고 여기서 또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음악 커버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음악에서 MR을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보이스가 묻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안 묻어서 오던가. 그래서 명확하게 보이스가 나온 파일이,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올려놓는 파일 중에 음악 전체가 있고요. 아니면 보이스만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이스만 올려놓으면 보이스를 가져다가 내가 비슷하게 커버를 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스가 올려져 있지 않으면 원곡에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을 하다 보면 저런 게 묻어와요. 다는 안 묻어오되 일부 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한 곳에서 이어폰을 끼고 열심히 들어보면 막 저런 게 나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작사 쪽에서는 봐라. 소리를 묻어온, 그러니까 원곡을 뭐 편집을 해가지고 원곡의 베이스를 낮춘 다음에 그럴듯하게 입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표절이라든가 아니면 표절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라든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저작권 침해, 이 커버곡 관련된 저작권 침해를 하시는 이 그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잘 몰라요. 뭐 추출을 한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걸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참 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방어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이제 드럼 소리를 가져온 건데, 드럼 소리 말고도 이 뒤에서 나오는 배경 소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이 지나가는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휘용 막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PD들, 프로듀서들이 쓰는 이 기계하고 음반 제작사들이 쓰는 기계하고 거의 똑같아요. 회사가 같거나 아니면 효과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휘용이라고 썼을 때 내가 커버를 만들면서 휘용이라고 썼을 때 이게 두 소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베끼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가져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방법이 사실 우리한테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커버 음악을 만드는 거를 그대로 영상으로 만드는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겨놨으면은 보세요. 나 넣었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버 음악을 만드실 때는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요새 소송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방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다 쓰시죠. 이게 이제 70년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과거 영상이라도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무대 연출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70년은 큰 의미가 없고요. 방송 한때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불법 유턴, 불법의 평등이라고 해놓은 거는 저는 이제 잠실 사는데요. 저희 이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려면 교통회관 앞에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차가 많을 때는 많은데 없을 때는 또 없어요. 그래서 유턴을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은 차들이 막 유턴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호등을 못 본 상황에서는 모르고 이제 따라서 유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이제 잡죠. 경찰분들이 잡는데 첫 번째 잡고 두 번째 잡고 세 번째는 보내줘요. 왜냐? 2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두 번째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쟤 왜 안 잡냐? 쟤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침해를 했는데 남도 침해를 했다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침해한 건 침해한 거고,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갖다 쓴 거는 뭐 100만 명 내지는 2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도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 100만 200만도 하던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바쁘거나 아니면 문제를 삼기가 귀찮거나 해서 문제 삼지 않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다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지키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질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책 내용을 읽어주는 콘텐츠인데요. 이거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질의가 들어오면서 찾아봤는데 이거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 내용 자체를 끊어가지고 다 읽어줍니다. 시작부터 옛날에 뭐 호랑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부터 시작해서 끝에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딱 끝나는 걸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책을 살까요? 안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보를 해주는 거지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책은 종이니까 사서 보겠지. 그렇지 않죠. 요새 출판 시장이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기를 시장 대체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오디오 클립이 있음으로 인해서 책을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낭독이 얼마나 낭독이 되는지를 봤더니 되게 많아요. 이게 뭐 무슨 우리나라 소설도 있고요, 외국 소설도 있고, 뭐 애들 책, 뭐 어른 책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영어와 똑같아요. 피해가는 방법은 뭐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도 공정 이용,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쓰면 되잖아요. 우리는 창작과 비평을 넣으면 됩니다.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다가 중단하고 읽다가 중단하고 이래도 사실 돼요. 처음부터 내 스토리에 따라서 쭉 이렇게 가지 않아도 한 단락 읽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한 단락 읽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다만 그러면서 한 권을 다 읽어버리면 걸리겠죠. 한 권을 다 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걸 해주면서 거기에 맞는 거를 딱딱 내 스토리에 책을 입히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창작성을 드러낼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요. 이게 책이나 영화의 제목, 슬로건 등이 있습니다. 여기 줄친 부분만 보시면 될 텐데요. 명언이나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경우 혹은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단락을 보시면 왕의 남자 사건 있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 대사가 영화에 나오니까 뭐 개그맨들부터 시작해서 막 뭐 무슨 되게 많이 썼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열받은 거죠. 야, 이거 내가 힘들게 만들어낸 건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거 마음대로 쓰면 되냐?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거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저작권이 인정이 되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걸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돼요.
뭐가 됐든. 그러면 다른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쓸 방법이 없죠. 나 여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법원의 태도면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이거예요.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거기 플러스 공정한 관행. 공정한 관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원래 있었던 그 원 저작물의 영상 플러스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계속 이제 확장이 돼가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가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개 만든 그런 저작물들을 또 모아가지고 누군가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문화가 풍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 몇 개 조합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하이트 맥주 광고 같은 경우에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뭐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특이하고 그래서 이걸로 하이트가 많이 팔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야,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못한다. 모두를 벙어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책 제목이라든지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마음대로 영상에 쓰셔도 됩니다. 패러디인데요. 이제 이름은 패러디로 돼 있는데 그 되게 다양하게 이제 쓰세요. 패러디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명칭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패러디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컴백홈이죠. 컴백홈. 서태지의 그 컴백홈을 패러디한 이재수 씨고요.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왜 만들었냐부터 해서 뉴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무슨 정신과 감정의도 나온 클립도 있었어요. 이재수 씨의 정신 상태는 뭐냐 막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줄친데를 보시면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원본에 대한 비판, 코멘트가 존재하며 변형이 이루어졌으면 더 중요한 거는 원작을 대체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디를 봄으로 인해서 나는 서태지의 컴백홈을 안 본다. 나는 이재수의 컴백홈만 들으면 된다. 면 시장 대체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대체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제 패러디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웃음만을 유발했을 때는 이건 패러디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하실 때 이제 그 좀 원래 있던 사진이나 아니면 저작물들을 좀 비판을 하시면서 이제 패러디로 쓰실 때 이런 분들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커버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춤을 되게 잘 추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접니다.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안무 자체가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있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올라온 이제 커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무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무 자체도 저작물이거든요. 안무를 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며칠씩 밤을 새고 안무가들이 정말 졸동살동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커버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동작 하나하나까지는 그렇게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절적인 동작을 알려준다거나 이러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정보 제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무 전체를 알려준다. 이런 거를 커버로 찍으면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인들 연설이나 정치인들이 한 얘기 같은 것들 많이 요즘에 클립에 많이 넣고 계세요. 근데 공개적으로 행한 경우만 가능하고요. 비공개 연설 혹은 비공개 진술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비공개를 어떻게 아느냐? 누군가 찍어서 올린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마이크 잡고 나와서 밖에서 이제 연설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사석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거 누가 이제 찍어가지고 많이 올립니다. 그런 거는 다 걸려요. 그래서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의도하지 않은 뭐 음악이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뒤에 배경에 뭐가 보인다거나 브이로그를 찍는데 뭐 음악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본인은 모르고 다 이제 영상을 찍고 올렸는데 조금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뭐 윗집 아니면 옆집에서 노래가 들리는데 그거 내 노래다. 아니면 내가 저작권이 있다 그러면서 뭐 영상을 삭제하라 아니면 뭐 수익을 공유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올리면은 무조건 침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뭔가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 끼어 들어온 게 저작권이 있는 거라면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침해한 게 되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15초 쓰면 괜찮냐, 뭐 10초 쓰면 괜찮냐, 8초 쓰면 괜찮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유튜브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이 이걸 잡아내는데 그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발달하겠죠.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한참 써도 상관이 없었대요. 저는 5년 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잘 몰랐는데 예전부터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한 30초 막 40초 막 써도 됐는데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곡의 유사성이나 일치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최근 이제 그 저희 변호사 중에 한 명이 4.8초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변호사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본인이 맡은 사건에서 4.8초 썼는데 이거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4.8초는 너무 짧아요. 왜냐면 그 4.8초를 제가 들어봤는데 쿵딱 하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곡이랑 놓고 보면 알겠어요. 비슷해요. 쿵딱 뭐 요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수동으로 신고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자동으로 신고를 했으면은 4.8초인데 자동이 잡아냈으면은 이제 웬만한 건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이제 음악을 틀어 놓으시다가 이제 시간 딱 보시고 8초 그러면서 딱 끄잖아요. 아마 걸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이게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EU나 이런 데서 이제 저작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런 것 좀 그냥 쓰게 하자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논의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8초든 10초든 15초든 야 진짜 의도적으로 갔다가 원곡을 망치기 위해서 내지는 원곡을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정말 악의적인 경우 외에는 좀 쓰게 해주는 게 어떠냐라는 논의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고요. 아마 EU가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도 바뀝니다. 이제 조금 넘어오는 추세라서 당분간은 좀 조심하시고 이제 EU가 이제 확실하게 딱 입장을 정하면 그때는 그거에 따라서 좀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실현이라는 거는 이제 헤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연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한 때 생기는 거고요. 저작권이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죠. 방송은 방송을 한 때부터. 이게 70년도 있고 50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냥 편의상 이제 70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위원회나 이런 데 질의응답 하시면은 금방금방 알려줍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되게 모호하게 올 거예요. 뭐 되는 듯 안 되는 듯 막 이렇게 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는 청와대 신문고에 물어봐도 되는 듯 안 되는 듯 해서 와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나 아니면 뭐 분쟁조절위원회나 이런 데 물어보시면은 좀 내용 자체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말씀드렸고요. 음악 저작권자는 작곡가, 작사가, 뭐 프로듀서, 가수 엄청 많습니다. 요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저작자예요. 저기 드럼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다 저작권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음악저작권협회나 실현자협회가 이제 신탁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요런 데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